여태까지 이제 과거를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고 돈이라는 먼지를 걷어내라. 그 중간에 MBTI나 뭐 적는 방법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돈은 제일 풍족했는데 정신이 피폐해지고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그야말로 영혼이 탈탈 털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인 걸 발견한 거예요.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지금까지 제일 인기 있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신 영상이 있어요. 뭐냐면 어디에도 만족 못하고 직장을 전전했다면 진짜 이유와 그 해법이라는 글이었거든요. 근데 조회수가 벌써 12,000이고 좋아요가 약 150개예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자기의 고민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반응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었던,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를 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니까 저도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연장선에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자기한테 맞는 옷을 찾는 방법, 또 자기의 길을 찾는 방법, 자기의 적성을 찾는 방법, 혹은 커리어 목표, 인생의 목표를 찾는 방법을 저의 경험하고 또 제가 이제 늘 해왔던 대로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함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편의 그 제목은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이 일, 저 일, 기웃거리는 사람이 자기에게 맞는 옷을 찾아가는 법. 제가 많이 했던 고민이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자료도 많이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또 이쪽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요. 첫 번째입니다. 해답은 과거에 있어요.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나 앞으로 뭘 좋아할까?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까? 이거는 미래에 대한 생각이잖아요. 미래는 알 수 없어요. 내 자신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순간순간 사람의 감정이 일어나고 또 없어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미래의 여러분을 지금 예측하는 거는 어려운 일이고요. 미래의 여러분을 믿지도 마세요. 무엇보다 근거가 없습니다. 미래에 뭘 하게 될지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건 추측일 뿐이에요. 근거가 없습니다. 반면에 과거에는 해답이 있어요. 이 과거의 얽매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과거는 여러분의 증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생각, 또 모습 이런 게 모두 여러분들이 몇십 년 동안 쌓아온 결과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인정한다면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과거를 관찰해보면 답이 나온다는 말씀인데요. 내가 뭘 필요하지, 그래서 내가 미래엔 뭘 하지라는 필요에 의한 게 아니라 실제 그러한 것, 이로운 일들, 과거를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자꾸만 하는 행동들이 뭐지? 내가 자꾸만 찾게 되는 관심사가 뭐지? 장소가 있나? 상황이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 사이에 이건 아니었어, 내가 잘못 적었네, 지우시면 더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업데이트해서 쌓아나가거든요. 지혜 이야기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저는 바퀴 달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걸 되게 의식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종이에 써놓고 보니까 제가 자꾸 사게 되는 것들이, 또 사고 싶었던 것들이 바퀴 달린 것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롤러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이런 걸 사서 친구들하고 놀려 다녔고요. 자전거도 여러 개 샀었어요. 자전거 좋아해서. 킥보드 있었고요. 전동 킥보드도 샀고요. 자동차, 그것도 약간 이상한 자동차들 샀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씀으로 인해서 저를 발견한 거거든요. 이거를 뭐 특별하다고 생각 안 했으면 그냥 뭐 자동차 샀구나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갔겠죠. 그걸 자기가 인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어디로 자꾸 가고 싶나 봐요. 바퀴 달린 거를 타고. 그리고 저는 숲에 관심이 많아요. 제가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건 저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발견하는데 과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는 숲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되게 대단히 의식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매년 휴가가 반복되고 여행의 경험이 쌓이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숲속에 있을 때 아침 이슬 냄새 맡을 때, 또 비 온 후에 흙냄새, 뭐 이런 것들이 제게 굉장히 큰 행복을 주거든요. 또 장작 타는 그 소리하고 냄새는 거의 전율에 가까운 행복을 저한테 줍니다. 반면에 바다나 강, 또 벌판 뭐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뿐이에요.
이거는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통해서 나온 거죠. 몇 년 동안 내가 가보니까 내가 정말 숲을 좋아하네라고. 제가 이제 바퀴를 타고 자꾸 가고 싶었던 곳이 숲이었나 봐요. 또 취미에 대한 것도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저는 이런저런 이제 힙한 취미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가 유행이더라 그러면 나도 그거 왠지 해보고 싶고 그런 거 다 도전해봤는데 몇 번 하고 나면 다 흥미가 떨어졌어요. 근데 자꾸만 하게 되는 게 있었는데 뭐냐면 독서였어요. 이건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단 제가 자꾸 이렇게 독서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냐면 서점이 보이면 자꾸 들어가서 구경해보고 싶고 그냥 쇼핑센터 가듯이 또 바쁘면 책을 멀리 하다가도 갑자기 또 책을 그냥 뭐 어느 순간 보면 읽고 있고 막 몰아서 읽고 예전에 읽던 책들을 또 음미하면서 읽고 그러다 보면 잃었던 패턴을 찾고 마음의 안정을 찾고 그렇게 책 덕분에 뭔가 다시 궤도로 돌아온 사례가 많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내가 책이라는 거를 되게 좋아하네 라고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힙한 취미 뭐 이런 거 갖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포기했고요. 그냥 책을 읽고 작가들의 인터뷰, 뭐 파리 리뷰 막 이런 거 읽는 게 그냥 제 유일한 취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제게 이제 숲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게 숲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곳의 의미를 새롭게 부여한 것도 마찬가지로 책이에요. 헨리 데이빗 thoreau의 그 월든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법정 스님이 죽기 전까지 되게 계속 품에 간직했다는 그 책. 그 월든을 읽고 나서 저는 숲을 되게 다시 보게 됐거든요. 예전엔 숲이 그냥 휴식 공간을 위해서 찾았다면 지금은 숲에 대한 저만의 인생에서의 의미가 있고 지금은 숲을 사랑하고 영원히 숲에서 지내고 싶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건 역시 발견이었습니다. 또 웃긴 게 있는데 저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이것도 발견이에요. 저는 고독할 때 에너지가 더 채워집니다. 사람들 만나면 에너지가 좀 고갈되는 느낌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발견한 건데 정반대의 발견도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낯선 만남을 되게 좋아해요. 사람들이 저를 오해해요. 처음 만나면 굉장히 외향적이거든요. 사교적이고 직설적이고 화통하고 유쾌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외국계 회사에서 관리자를 하다가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 많이 만나봤는데 심지어 이제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만난 아시아계 사람들 중에 너처럼 이렇게 외향적인 사람 처음 봐. 넌 되게 특이하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발견한 것일 뿐이에요. 왜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억지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는 진짜 낯선 그런 사람을 좋아하나 봐요. 막 호기심이 많고. 근데 이제 똑같은 사람을 두 번, 세 번 만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얘가 나를 멀리하네. 처음엔 되게 외향적이더니. 근데 제가 생겨본 게 원래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하죠. 만약에 혹시 오해가 있으면. 근데 이건 역시 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발견 아닌가요? 이거를 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도 분명히 저의 이런 모순돼 보이지만 특이한 면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시라는 거를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남한테 이제 휩쓸려서 했던 일들 중에 상당수가 저랑 맞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고요. 이렇게 나에 대해서 써보고 관찰하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근데 어떻게 쓰면 되느냐? 그거는 이제 좀 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적는 게 제일 적는 건 적는 거 just do it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거기서도 약간의 그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거는 여기 블로그 보시면 제가 예전에 스토리텔링이라는 거에 대해서 블로깅을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역시 제 이야기는 아니고 이제 하버드의 저명한 기고가가 쓴 글을 이제 저만의 방식으로 푼 거였는데 거기에 보시면 어떻게 자기 스토리를 완성하느냐 가 나와 있어요. 없는 스토리를 완성하는 게 아니라 기억 속에서 어떻게 끄집어내느냐.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 글을 한번 보시고 적어 보신다면 그리고 계속 업데이트 하신다면 자기 스스로 발견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 유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이렇게 자기 이 발견을 할 때 성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적어보고 나는 이러네. 이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몸이 계속 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제 성격이 외향적이지만 또 내향적인 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낯선 사람을 만나고 온 날 쓰면 난 굉장히 외향적이다.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한테 뭐 항상 뭐 호기심이 많고 그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받아들인다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혼자 숲에서 굉장히 이제 저만의 시간을 즐기고 에너지가 충전되고 있는 그럴 때 만약에 제가 쓴다면 뭐라고 쓸까요? 난 사람 만나는 것보다는 혼자 있는 걸 뭐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다르고 나이대에 따라 다르고 항상 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기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오랜 시간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계속 검증해야 돼요. 오늘은 이랬지만 저땐 또 저랬네? 왜 이렇게 계속 변하지? 내가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렇구나. 저는 이걸 이런 분야에 또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았거든요. 한 2년 정도 이렇게 자주 리스트를 업데이트 하다 보니까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수시로 이거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데 항상 변하지 않는 것들, 그것이 이제 저 자신을 이해하고 제 길을 찾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하루라도 먼저 시작하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기를 쓰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자면 MBTI 검사예요. MBTI. 이 검색을 해보시면 MBTI가 무슨 혈액형 맞추는 것처럼 전혀 근거 없다 뭐 이런 욕설도 많고요. 이거는 뭐 시간 낭비다 이런 글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혈액형은 이미 결론이 났어요. 통계학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나오고 MBTI 검사 같은 경우에는 과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말이 많은데요. 결과를 보지 마시고요. 그 질문들을 보세요. MBTI 할 때 보면 너는 이런 쪽이야 이런 쪽이야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 답변을 가지고 16가지 유형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를 알려주는 게 MBTI 검사예요. 그럼 그런 질문들 있잖아요. 내가 스스로 던져보지 않았던 질문들을 MBTI 검사는 던져줘요. 너 외향적이야 내향적이야? 너 사람들하고 있을 때 에너지가 차? 아니면 사람들하고 없이 혼자 있을 때 에너지가 차?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여기서만 해도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해보잖아요. 내가 외향적인가 내성적인가? 근데 여기만 해도 상당히 크게 갈리죠. 그죠? 나는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낯선 사람들이 있을 때는 외향적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성적인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웹판원 같은 거 하면 저는 잘할 거 아니에요. 낯선 사람들 막 이러니까. 그런데 군대처럼 서로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지 않는 뭔가 내무반 생활을 오래 해야 되는 거다. 그런 거라면 저는 에너지가 되게 쉽게 고갈될 거예요. 저의 커리어를 선택하고 저한테 맞는 어떤 주변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MBTI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MBTI도 해보세요. 공짜로 할 수 있는 거 많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INFJ가 나와요. 이제 간디 선생님이 이런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학 시절에 저는 ENTJ였어요. 전형적인 지도자형이에요. ENTJ는 굉장히 외향적이고 사람들 이렇게 규율에 맞게 딱딱딱 하면서 이끌어가는 그랬었어요. 그때 생각해 보면. 하지만 지금 이제 나이가 40이 넘어서 지금 해보면 INFJ예요. 2가지가 바뀐 거거든요. 4개 중에. 그래서 계속 바뀐다. 자기를 이해하는 것도 평생 공부다. 뭐 이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첫 번째 과거에서 보라는 거에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돈을 좀 눈여겨보라. 돈에 대한 나의 태도.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남들한테 휩쓸려서 마치 자신이 원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 게 바로 돈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건데 타인의 욕망, 그거를 자기의 욕망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마케팅 전문가 출신인데 마케팅이 하는 일이 물론 더 높은 목적도 있지만 결국엔 욕망을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그런 게 현대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메커니즘입니다. 100세까지 산다, 퇴직 후 뭐 10억은 기본으로 있어야 된다. 직장인 2잡, 3잡, N잡을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쟁취하자. 유튜브에서는 창업 영화 열풍이 막 불죠. 온라인 쇼핑몰로 월 1,000만 원 벌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요. 자기가 물건 파는 거에 흥미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거기에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뒷전이에요. 그죠? 이게 돈이 필요하다는 것과 내가 돈에 대한 어떤 철학이나 태도가 나와 맞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예요. 제가 돈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돈에 맞는 사람이 있어요. 돈 불리는 거에 재미를 느끼고 재테크하는 거 재미 느끼고, 돈을 벌 수 있다면 내가 다소 무의미한 생활이 반복이 돼도 그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야말로 이 장사하고 돈에 재능이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 말은 반대로 생각해보면 돈이 안 맞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여러분 힙합 좋아하세요? 저는 뭐 쏘쏘, 아니면 뭐 트로트 좋아하세요? 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잖아요. 하물며 음식점에 가도 메뉴판마다 다 기호가 달라서 다 다른 걸 시키는데, 돈도 맞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거든요. 남들이 다 원한다고 휩쓸려서 나도 원하는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돈 받을 거 생각하고 이거 어떻게 벌까, 어떻게 불릴까, 대출은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렇게 쌓아가야지, 이런 거 생각하면 영혼이 탈탈 털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 이야기 해드릴게요, 좀 이따.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로 물건 떼다 팔면 뭐 열심히 하고 그럼 100, 200 뭐 이렇게 뭐 벌고 잘 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서 전혀 의미를 못 느끼는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뭐 물건 띄고 하는데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돈을 위해서 하죠. 근데 인생이 한정돼 있는데 거기다 투자하는 게 맞는가? 의미가 있는가? 거의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투입하는데 다른 거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좀 그랬었는데, 한때 돈이 좀 이 흐름이 많이 몰릴 때가 있었어요. 돈이 살림도 늘리고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쓰고 좀 흥청망청 쓰기도 했어요. 여기저기 투자도 좀 해보고, 내가 이 노후에 대한 뭐 이런 것들, 엔잡 이런 거 똑같이 저도 고민을 했었어요. 내가 10억 이상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종이에 쓰고 찾아보고 자료 찾아다니고, 그럼 어떻게 불리지, 내가 지금 이만큼이 있는데, 이렇게 자기 전에도 막 생각이 가득하고. 근데 그때 보너스식으로 하루에 4천만 원이 생긴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한 3일 지나니까 또 시큰둥해졌어요. 그냥 주식 계좌에 넣었거든요. 그냥 그건 그런 거예요. 그게 제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정도가 3일 정도였던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있는 거, 거기서 제가 의미를 찾고 막 이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돈이 많이 들어오고 막 돈에 막 생각 많이 하고 그럴 때가, 돈은 제일 풍족했는데 어떤 기분이나 정신의 건강함이나 이런 거는 제일 안 좋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정신이 피폐해지고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그야말로 영혼이 탈탈 털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인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10억이라는 목적이 있으면 그 10억이 없으면 그냥 나는 하루에 4천만 원이고 뭐하건 계속 불행한 상태이거든요. 그럼 돈을 벌지 말라는 말이냐? 아니에요. 돈은 중요해요. 하지만 자기 방식으로 벌어야 의미가 있다는 거고요. 자기 분수에 또 막 맞는 정도만큼만, 자기한테 맞는 방식으로요. 근데 이거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뭐 이렇게 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좀 악플을 다신 분이 있었거든요. 야, 공장에 또 겨우겨우 나가고 있고 잘리는 판인데 배부른 소리 하고 앉아있네, 정신 차려, 뭐 이렇게 하셨는데, 물론 이제 다른 욕설이 있어가지고 제가 공개는 안 하는 걸로 해놨는데, 그분의 의견도 맞는 것 같아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거는 뭔가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고, 하루하루 밥 벌어먹기 바쁜 사람은 어쩌란 말이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 올린 지가 지금 한 달 됐는데, 거기에 대한 올바른 해법은 뭘까라는 거를 또 많이 찾아보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거는 조금 홀드해놓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지 않으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행복은커녕 불행의 시작입니다. 불행의 늪입니다. 저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돈 불리고 돈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내 생활을 돈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저와 맞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발견했어요. 근데 스스로 굉장히 대견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깨닫는다는 거는
이 모든 선지자와 철학자들의 가장 첫 단계였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뭘 이루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다만 그들이 간 길을 제가 함께 이제 걷기 시작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굉장히 뿌듯해요. 이거는 너무 좋은 발견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신다면 최고예요. 자기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남들이 원하기 때문에 휩쓸려서 내가 원한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야 더 자신을 분명하게 볼 수 있고요. 이게 먼지가 막 쌓여 있는데 나나 상대나 볼 수가 없잖아요. 그 먼지가 바닥으로 좀 가라앉아야 상대방도 보고 저도 보고 스스로도 보고 뭐 하는 거잖아요. 그 먼지가 전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먼지가 가라앉게 둬야 진짜 발가벗은 자신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내가 돈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아실 수 있겠지만, 태어나서 제일 행복했던 순간 있잖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죽기 전에 다시 복귀해보는 거죠. 이때로 되돌아가고 싶다, 뭐 이런 눈물이 핑 도는 행복하고 감동적이고 그런 순간을 뭐 이렇게 쭉 적어보시고, 예를 들어 뭐 20개나 될까요? 죽기 전에 20개나 생각나면 정말 행복한 삶일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10%? 20개면 2개? 10개 적었으면 1개? 100개 적었으면 10개? 10% 정도가 돈으로 인해서 행복했던 거라면, 돈을 한번 추구해 보세요.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저는 아니었어요. 예. 근데 그게 아니시라면은 저하고 같이 어디 숲속으로 같이 바퀴 달린 거 타고 산책이나 가시죠. 얘기나 하시죠. 그래서 이게 2부작으로 제작을 했어요. 사실은 뭐냐면, 다음 편, 여태까지 이제 과거를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고 돈이라는 먼지를 걷어내라. 그 중간에 MBTI나 뭐 적는 방법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편은 이런 챕터로 구성이 돼 있어요. 심장이 뛰는 거를 찾아라. 이제 패션 포인트거든요. 이거는 이제 김미경 TV에서 우리 미경이 누나가 몇 번 이야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하지만 저만의 방식으로 좀 풀 거고요. 그리고 그 열정과 패션 포인트라는 거에서 자기의 돈 버는 방식이 연결이 되면 그릿이거든요. 책 그릿 베스트셀러 아시죠? 이거는 검색 한번 미리 해보셔도 돼요. 예습 차원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과거를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고 돈의 먼지를 걷어냈다면 자기의 심장이 뛰는 거 누구나 있거든요. 냉혈 인간이 아니라면. 그걸 어떻게 해서 발견할지,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돈 버는 일과 내 생업과 연결을 할지,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고독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 발견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고독이라는 토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거고, 마지막은 약간의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지 못하는 어떤 젊은이 혹은 중년이지만 마음은 젊은이 같은 그런 분들이 있다면, 포브스, 그러니까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하고 포브스하고 몇 개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는 사이트가 있는데, 하버드 같은 경우에 전 유료 회원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자료가 많아요. 제가 접근할 수 있는 자료가. 거기 다 연구진이고 기고하는 분들이라 수준도 높고, 무엇보다 근거가 있다는 거, 자기 의견이 아니라. 근데 거기서 말하는 어떤 자기 커리어 찾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참고해 볼만해서 그것도 같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보잘것없는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